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3명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제까지 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소추가 전부 다 8대 0 전패로 다 결론이 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어제 이제 그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판읽기가 뭐 똑같이 그런 그 스트레이트 뉴스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것은 이 판결들에서 읽을 수 있는 헌재의 기류 변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결정이 미칠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자, 먼저 사실 그 어제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 탄핵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탄핵이 되겠어? 싶은 사건이었죠. 사실 헌정사상 감사원장이 탄핵 청구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헌정사상 처음인 사건이 한둘이 아니니까는 뭐 유독 이 사건만 그런 것은 아닌데 저도 사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탄핵했지? 라고 잘 모르고 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정문이 나와서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야 진짜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였구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엉망으로 탄핵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최재 원장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 재판관 8대 0으로 탄핵이 다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미세하게 갈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었어요. 국무총리한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거. 그게 잘못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왜 문제를 삼았냐면은 감사는 원래 감사원만 할 수 있게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한테 감사 청구권을 부여를 하면은 이거 헌법에 감사는 감사원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그 규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 규정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감사원 훈령을 바꿔가지고 이 공익 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감사 청구 권한.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공익 감사 청구 권한이지 직접 국무총리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한이 아니라고요.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감사를 하고 말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감사원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트집을 잡아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의 짐작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4대4 구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만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게요? 자 보시면은 문영배 재판관만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이거 위법이라고 봤어요. 국무총리가 감사 청구권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감사원의 업무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감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 재판관들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판관들은 문영배, 김복형, 김영두, 조형식, 조한창 이 정형식입니다. 정형식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총리 감사 청구가 있다고 해도 독자적인 판단 권한은 감사원에 있다라고 해서 이거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당연한 결론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헌이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헌이나 위법이 어때야 된다고요? 중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위헌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봤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된 게 전현희 위원장 건이에요. 왜?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 권익위원장, 지금 민주당 위원이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갖다가 몰아내려고 뭐 출근 시간까지 감사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그렇게 소추를 했습니다. 국회 측의 주장이 그거예요. 전현희 사퇴시키려고 표적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아니다. 권익위는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원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 권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어디다? 선관위.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이없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는 권익위는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고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할 때 전현희 한 사람만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감찰을 했었다. 그러니까는 위원장의 사퇴 압박용 감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지 뭐 이거 하나는 조금 위법으로 봤더라고요. 전산 시스템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당시 그 친민주당 쪽 그 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 지금 이제 퇴임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 그 열람 없이 이제 보고서를 승인 결재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그 절차상의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재혁 감사원장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인데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침해는 있지만은 그게 뭐 감사원장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5만 가지 사유를 다 들었습니다. 아니,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감사원장에 대한 그런 탄핵 청구인데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넣은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 관저 그 이전한 데 있어서 부실 감사했다. 이거 아니라고 받고 근거 없다고 받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이 감사 부실 진행했다. 이것도 아니라고 받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그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것도 다 근거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게 진짜 얼마나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한쟁의까지 갔었잖아요. 아니 선관위 취업 비리 갖다가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데 선관위가 이거 우리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권한쟁의 사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서 헌재가 어이없게도 선관위 선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선거에 관한 사무는 물론이고 일반 사무도 감사원이 감사하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에 굉장히 어이없어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판결에서 그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이 감사원이 선관위 사무에 개입한 게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때문에 혹시 감사원장 직무 수행에 문제 있다고 그렇게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헌재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감사원장의 결정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이다. 감사원장이랑 감사위원회가 다릅니다. 감사원장은 그야말로 이제 기관의 수장이고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인 거죠. 여야 그 각자의 몫이 있어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배당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의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봤고 사실 이거 되게 정말 어이없는 게 그렇게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취업 비리를 적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878건을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은 못 줄 망정 이거를 갖다가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봤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공사업체 선정 그 대통령 관저에 있어서 공사업체 선정 그 법령 위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어이없냐면은 원래 그 소추 의결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탄핵해 주세요. 그게 소추 의결서잖아요. 그거를 기판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답안지 내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 저 이거 답 썼어요 하고 다시 낸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 공사업체 선정 위법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 안 된다라고 봤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 게 이태원 참사는 왜 문제를 삼았냐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감사를 안 했다라고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딱 보니까 감사계획 수립 자체가 없었다. 야, 그러니까 감사계획 수립했는데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탄핵 사유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 탄핵 사유를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이것도 걸었어요. 민주당에서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거 그것도
탄핵 사유로 걸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 감사원장 취임 전 사유다. 왜 그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취임하고 이틀 만에 탄핵 청구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취임하기 전의 사유로 탄핵 청구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 사유가 뭐예요? 하나하나 다 얘기도 안 되는 것들이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성이에요. 사유가 보면은 다 뭐예요? 월성원전 들어갔고 또 전현희 위원장 표적 감사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 또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표적 감찰했다. 다 이런 사유를 어떻게 보면은 보복성 탄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탄핵 사유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말 대잔치 탄핵 소추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각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이렇게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면 끝이지. 왜 아까 제가 처음에 불러드린 사유 있잖아요. 그 지금 3명이서 미세하게 다른 의견 냈다고 그랬죠. 그 여자 재판관 정계선, 이미선 그리고 이제 그 3명이서 정정미 3명이서 미세하게 이 감사 청구권 가지고 다른 의견 냈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유야? 국무총리가 감사 청구권을 갖게 되면은 광범위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한테 직접 감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훈련 개정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국무총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감사 청구할 이를테면은 구실을 줄 수 있게 감사 청구할 단서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제보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준 정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 위법을 의견을 낸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 그 이진숙 판결에서 그 4대4 구도 강렬했던 4대4 구도 그대로 갈 수도 없겠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사필 규정으로 결과적으로는 8대0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어제 사실 뭐 이 사건보다 더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검사 탄핵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헌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위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최초로 판단을 내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앞선 그 감사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여자 재판관 3명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심하게 자기의 소신을 피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그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그냥 8대0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야,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탄핵소추권 남용에 어떻게 보면은 절정해야 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탄핵소추했겠어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 검사장하고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거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아니 어떻게 검사가 마음에 안 드는 처분을 했다고 그 처분을 한 검사들, 검사장까지 다 탄핵에 올립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탄핵소추된 사람들의 그 대리인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소추된 사람들도 뭐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불기소하니까 검사들 탄핵소추한 거잖아요.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봐 하고 탄핵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소추의 동기가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탄핵소추 남용이 부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검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앞으로도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남용의 동기가 주가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남용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처분을 한 검사들 그런 판결을 한 판사들 탄핵소추 하더라도 탄핵소추 남용권 아니라는 거예요.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남용이라고 판단하는 게 헌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왜냐? 남용이면은 이 각하 아니 기각인지 인용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사건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뭘로? 각하로. 소추권 남용, 소권 남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 이게 부적법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맞는지 아닌지 안 따지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지 모르겠어요. 이 단계에서 이거 탄핵소추 남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으로 판검사 탄핵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일 좀 덜겠는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정말 눈치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눈치 보느라고 못 날려버리고 어쨌든 심판은 한 것이고 소리새님 말대로 이게 진짜 제가 나중에 이따 다뤄드릴 건데 이 탄핵에 드는 비용 이것도 정말 문제인 거. 이거 왜 세금으로 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탄핵 당한 사람들은 개인 비용으로 막아야 되고 또 국회도 이걸 올린 국회도 이제 대리인단 쓰거든요. 이 대리인단에 드는 비용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국회 비용으로 나가니까요. 소리새님 말씀대로 그것도 부실 탄핵에. 직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민주당 탄핵 남발이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전연패니까 연전연패 이 스코어를 쌓아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